안녕하세요. 서비 기관사입니다.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열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은 전부 열기관이잖아요.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기관이니까요. 그러면 기계적인 일로 바꿔서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공급한 열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단위 먼저 알아볼까요? 그리고 저번 동영상을 올리니 저랑 같이 일하는 3기사가 단위 변환이 어렵다고 해서 중간중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변환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ps는 75kg 포스 m/s 였다고 했었죠. 일단 50ps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단위 변환 과정은 이렇습니다. 50ps에 ps분의 ps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 위쪽 ps에 ps는 75kg 포스 m/s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ps랑 분모의 ps랑 곱해져서 1로 바뀌게 되고 50 곱하기 75kg 포스 m/s가 남게 되어서 3750kg 포스 m/s로 단위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50ps에서 1ps는 75kg 포스 m/s이니 바로 ps 자리에 75kg 포스 m/s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바로 50 곱하기 75kg 포스 m/s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100m가 있습니다. 이거를 c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있던 미터의 단위와 cm의 단위만 알면 됩니다. 1m는 100cm이잖아요. 그러면 100m의 미터에 미터는 100cm를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0cm 해서 10,000c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시작이야. 열이란 물체의 온도와 부피를 변화시키고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그리고 이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가 열량입니다. 여기서 열 에너지의 단위로 줄을 사용합니다. 줄이라. 우리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1줄은 1N의 힘으로 1m를 이동시키는 1의 단위였었죠. 열 에너지는 1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1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같은 줄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또한 열 에너지의 단위로 칼로리를 사용합니다. 1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1칼로리는 4.184줄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로 사과 한 개가 60칼로리라면 1칼로리는 4.184줄이므로 60칼로리는 약 251kJ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박의 성능 검증이라고 단위 시간당 선박의 출력을 계산하고 왔는데요. 이 엔진의 힘은 어디서 오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연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연료유편을 할 때 저의 발열량을 설명했었지요. 수증기의 증발열을 제외한 연료의 발열량입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우리가 구입한 연료의 발열량의 100%를 엔진의 힘으로 변환하면 좋겠지요. 낭비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론이고 실제로는 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론적 열 효율은 한 사이클 동안 공급된 열량분의 한 사이클 동안 이론적 일로 변환된 열량입니다. 하지만 실린더에
연료는 불완전 연소하기도 하고 연소가스의 누설, 냉각, 손실, 배기 손실 때문에 이론적 효율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실린더에서 측정한 효율이라고 해서 지시마력의 지시처럼 지시효율이라고 합니다. 지시효율은 1사이클 동안 공급된 열량분의 1사이클 동안 실린더에서 1로 변한 열량입니다. 그리고 이 열량이 크랭크 축에서의 운동 부분의 마찰, 흡배기 밸브, 펌프 등 보조장치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일을 뺀 정미일을 열효율로 따지면 정미열효율입니다. 정미열효율은 1사이클 동안 공급된 열량분의 1사이클 동안 유효일로 변한 열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론적 효율이 제일 크고 다음이 지시열 효율, 다음이 정미열 효율이겠지요. 정미, 뜻 기억하시죠? 정미의 뜻은 순수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에너지 중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다 빼고 순수한 힘을 작동시키는 에너지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 손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는 사행정 기관의 열평형 선도인데요. 우리가 공급한 연료의 총 열량은 QT 100%입니다. 첫 번째는 실린더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 QW입니다. 약 21%의 손실이 나네요. 그 다음으로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 QX입니다. 약 38%의 손실이 납니다. 열 손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냉각수,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을 제한 41%가 지시마력을 차지하는 열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스톤 링, 베어링, 밸브, 캠 등에서 모든 마찰로 인한 손실 QF, 즉 기계 손실이 약 8%를 차지하여 마지막으로 제동마력에 상당한 열량 QE가 33%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자면 1. 냉각수의 손실은 엔진의 회전수가 증가할 경우 어느 정도는 작아집니다. 회전수가 증가하면 열가스가 실린더나 피스톤 등에 접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발생하는 열량이 많아져 그 손실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압축비가 크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줄어들므로 배기온도가 내려가고 배기온도에 의한 열 손실이 적어집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은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과 상반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작아지면 다른 한쪽은 커지는 식입니다. 그리고 디젤 사이클, 오토 사이클, 사바데 사이클의 열 효율 크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는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식으로 설명드리려면 너무 복잡하기에 어쩔 때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열 효율은 들어온 열량분의 출력 열량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정합 사이클인 디젤 사이클이 가장 좋고 복합 사이클인 사바데 사이클, 정적 사이클인 오토 사이클 순으로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왕복동 내연기관의 지시 열 효율이 이론적 열 효율보다 더 작은 이유는 지시 열 효율이 작은 이유는 배기가스랑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이었죠. 기계 쪽이나 기계 구동에 의한 열 손실은 정미 열 효율에서 깎여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가 마찰 손실은 아니고, 나 보기 구동 손실은 아니고, 사 기계 손실도 아니고, 아 불완전 연소 및 배기가스 등에 의한 열 손실 맞습니다. 정답 아.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지시 열 효율이 이론 열 효율보다 낮은 이유가 아닌 것은 앞의 문제랑 같죠? 가 연소실 벽으로 열 손실,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이죠. 나 각부의 마찰 손실은 정미 열 효율에서 제해주는 부분이었죠. 사 불완전 연소와 후연소 맞고, 아 흡배기의 열 손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기관에서 공급된 연료유가 가진 열량과 실린더 내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상당한 열량과의 비는 지시열 효율 또는 도시열 효율이죠. 지시마력, 도시마력이 같은 말이니까 정답은 4.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열 평형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속이 되면 손실률은 감소한다. 고속이 되면 RPM 회전수가 높아지면 손실률이 감소한다고 했었죠. 가는 맞고. 냉각수의 온도가 높으면 손실률이 증가한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그 배기가스, 연소가스에 의한 열이 덜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실률은 감소합니다. 4. 압축비가 높아져도 손실률은 일정하다. 압축비가 높아지면 손실률이 감소한다고 했었죠. 냉각수에 의한 손실이 증가하면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은 감소하죠. 상반관계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제. 동일 디젤 기관에서 열 효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열 효율이 높다는 말은 한 사이클당 공급된 열량분의 제대로 일을 해주는 열량이 높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행정 기관의 성능 곡선의 예예요. 그럼 맨 아래쪽 보면 Fuel Oil Consumption, 연료 소비량이 있잖아요. 연료 소비량이 거의 비슷하지만 75% 정도에서 가장 낮게 보이고, 그리고 위쪽을 보면 Mean Effective Pressure, 평균 유효 압력이죠. 평균 유효 압력은 100%로 갈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연료 대비 평균 유효 압력, 즉 여기 실린더에선 1이니까 1이 효율이 1이 더 세지는 거죠. 평균 유효 압력이 높아진다는 말은 1을 그만큼 더 세게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전 부하일 때 가장 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이걸 봤다고 해서 100% 75% 때보다 50%대 연료 소비율이 같냐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한 사이클당이니까 우리가 RPM이 더 높아지면 같은 시간 대비 연료 소비량이 더 많아지겠죠. 회전수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같은 한 사이클당 기준으로 연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100% 전부와 100% 있을 때 평균 유압력이 제일 높아서 일 효율이 좋다는 말은 결국에 열 효율도 좋다는 말입니다.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내연기관에서 수열량과 최고 압력을 일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론 사이클 효율의 대소에 옳게 나타낸 것은, 제가 알려드렸죠. 디젤, 사바대, 오토. 그러면 정답은 가입니다. 마지막 문제. 1급 문제네요.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압 과급의 채택. 정압 과급은 일정한 압력으로 엔진의 소기, 즉 공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말이거든요. 동압 과급과 정압 과급이 있는데 정압 과급이 효율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과급기. 정압 과급의 채택, 이거는 맞습니다. 실린더 직경의 증대. 실린더 직경을 물어봤다는 것은 압축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압축비가 높으면 열 효율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압축비가 높으려면, 압축비는 무엇이었죠? 압축비는 압축되었을 때, 즉 TDC에서 연소실의 부피분의 전 행정의 부피였잖아요. 그러면 장 행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 엔진의 효율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 행정이 되려면 행정이 길어지지, 피스톤의 직경이 키우면 엔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하기 때문에 엔진의 직경 증대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을 길게 하여 장행정을 채택하여 압축비를 높인다, 이렇게 했으면 정답이었겠죠. 그래서 일단 나가 틀렸습니다. 유효행정의 증대. 유효행정은 흡기되고 배기되었을 때 그 효율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유효행정이었죠. 그러면 흡배기가 잘 돼서 열 손실이 좀 적어지면 흡기랑 배기가 잘 되면 열 효율이 향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는 맞습니다. 연료 분사식의 조정. 연료 분사식을 정확한 타이밍에 분사하면 그 받은 연료를 이용해 정확히 폭발해서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정확히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도 맞습니다. 다들 설 잘 지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제가 한 2주 동안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게 대본도 다 써놓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업로드를 안 하고 그냥 책만 열심히 읽고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또다시 이 일주일에 한 2편씩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이기관사였습니다. 선후배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